네,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죠. 2006년도 사진입니다. 하나같이 케이스가 크고 밴드가 두꺼운 색색의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. 둥근 베젤에 로마자 인덱스가 특징인 100년 동안 유럽 왕실에서만 쓰던 스위스제 명품 시계, 빈센트 앤 코입니다. 수백만 원에서 최고가 9,750만 원에 달하는 이 시계를 독점 수입해 판매한 사람은 이 대표 40대 이모 씨였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2006년 6월 이 씨가 구속됩니다. 혐의는 이렇습니다.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한 시계를 스위스 명품으로 속였다. 이 시계들 모두 국내 한 공장에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만든 싸구려 시계였습니다. 극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특별한 시계.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산지 이틀 만에 시계바늘이 툭 하고 떨어졌다. 가죽에 이염이 생겼다. 이런 불만 사항들이 나옵니다. 이 업체 대표 과연 처벌은 받았을까요?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2006년을 뜨겁게 달궜던 빈센트 앤 코 시계 사기 사건을 다룹니다. 저는 이 빈센트 앤 코 확실히 기억합니다. 네. 예, 저도 그때 제가 정치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당시 정치권의 유력 인사의 부인이 맞습니다. 또 이 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저도 그때 참 말들이 참 많이 들렸었는데 네. 제가 확실하게 기억한 너무 웃긴 게 이 홍보 문구가 진짜 압권이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시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. 홍보 문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 나옵니다. 일단 네. 모나코 공주가 나와요. 아하. 이런 사람들만 차는 시계라는 거예요. 100년간 이 소수 스웨덴 영국 왕실에만 제공하다가 100년 되는 해에 이번에 세계 인구의 단 1%한테 공개하는 시계다. 떨리지요. 예. 딱 보자마자 야 누가 봐도 명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 광고를 좀 잘했던 게 뭐냐면 청담동에 매장을 냈습니다. 아하. 일단 홍보 마케팅을 1억 정도로 썼는데 연예인이 그때 동원이 됩니다. 연예인들 얘기 좀 해도 되나 모르겠네. 류승범 씨, 예. 이정재 씨, 엄정화 씨, 뭐 정우성 씨는 안 왔어요. 예. 그냥 제가 해봤어요. 예.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시계를 차고 그분들도 몰랐겠죠. 아마 몰랐죠. 지금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좋다하면 좋아 보여요. 예. 뭐 엘리자베스 좋다하면 찾는 줄 알죠.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직접 또 구입한 연예인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. 예. 자, 방금 그 홍보 문구 중에 제가 진짜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홍보 문구가 세계 인구의 단 1%만이 이 시계를 착용할 수 있다. 자, 그런데 세계 인구 70억 인구로 치면 그러니까, 7천만 명이 이걸 차는 거예요. 많이 차는 거예요. 그게 명품입니까? 그러면 저기 중국에 가서 어지간한 중국 부자들은 다 차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하하. 그 기침 시원하게 하세요. 괜찮아요. 네. 예. 갖고 싶었어요. 갖고 싶어요. 혹시 뭐 이 사건에 연루되셨었어요? 연루는 안 됐고요. 예. 제가 아는 그 뭐 연예인 분도 저 시계를 그때 차고 이런 시계 본 적 있냐 그래서 저는 그때 명품은 잘 몰라서 시계는 나중에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진짜요? 자, 그런데 백 기자, 이 모든 게 사기극이었다라는 게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채 안 돼서 공개가 딱 밝혀졌잖아요. 맞습니다. 좀 전에 근데 백변화 선남이 당연히 그 시계를 모르는 게 원래 뭐 소개했을 때도 왕실 사람들만 사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그 전제를 깔고서 했던 거고. 백 변호사님 좀 의심스러운데. 계속 기침을 계속 하시네요. 기침이 나. 네,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영상이 나왔는데요. 사진 보시면 연예인들 계속 나오잖아요. 그 뒷부분에 이렇게 V하고 표시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론칭 행사에서 썼던 지금 배우 류승범 씨죠. 오른손에 지금 왼손에 차고 있는 시계가 동그란 저 베젤, 저게 그 명품 시계입니다. 그러면서 계속 연예인들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론칭 행사 론칭 행사 보여드렸는데 이 2달 뒤에 바로 이 빈센트 앤 코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. 당시에 론칭 행사를 했는데 스위스 시계라고 했잖아요. 근데 스위스 현지 직원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. 아이고. 누군가가 뭔가 이게 좀 수상하다 이렇게 해서 현지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봤고 스위스에서는 빈센트 앤 코 이런 브랜드 없어요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그러면 이 시계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. 메이드 인 시흥이었습니다. 시흥, 경기도 시흥. 시흥 시계 잘 만들죠. 맞습니다. 그 시흥입니다. 빈센트 코는 중국산 무브먼트, 이 시계의 몸체를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중국산을
수입산은 맞아요. 그러니까 중국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흥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재료들을 다시 스위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재조립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. 그러니까 세탁을 했군요. 맞습니다. 바로 메이드 인 스위스가 된 것이죠. 이런 방식으로. 세상에. 시계의 원가가 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. 아이고 백 변호사님 그래서 네. 얼마나 피해 보셨어요? 저는 안 받고요. 예. 근데 주변에 지금 생각보다 기침하신다고 다들 네.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손해를 제 받고 주변에서 근데 생각보다 피해 본 사람이 좀 있었어요. 이 시계를 가지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계 브랜드도 너무 많아서 잘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에 뭐가 하나 오면 명품인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때 우리나라 대형 백화점에서 맞습니다. H백화점. 네, 빈센트 특별전이라는 걸 했어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뭐 우리가 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다 차고 나오죠. 그렇죠. 그럼 굉장히 좋은 거구나. 예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담동에 매장을 내고 지점을 또 내려고 또 투자 사기까지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저걸 차고 나왔던 연예인들한테는 어찌 보면 그분들도 속아서 어찌 보면 피해자인데 그렇죠. 흑역사였죠, 저 당시에. 예, 맞습니다. 아니 뭐 연예인들 때문에 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킨 거 아니냐. 그 백화점도 그렇고. 근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지금 백화점, 저게 매장이에요? 네, 매장이에요. 청담동 매장. 청담동 쪽에 딱 봐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금 봐서 그렇지 그때는 그랬어요. 2006년도 정도라면. 2006년. 네, 그리고 근데 저 때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건 이 H백화점에서 이 빈센트 특별전을 할 때 보통 이 시계가 이렇게 딱 이제 다 정확하게 해서 완제품으로 나오는데 버클 따로 뭐 줄 따로 그리고 이제 가죽 줄이 보통은 이제 명품 같은 경우 이 줄 보관도 굉장히 좋은 데다 비닐에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비닐에. 그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찾아봤어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던 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 피해를 키우는 또 하나의 그 내용이 됐던 겁니다. 팀장님도 혹시 시계 좀 좋은 거 차고 계시나요? 시계 좋은 거 아닌데요. 저 지금 빈센트 앤 코가 빈센트 반 고 이름 비슷하죠. 네덜란드 화가. 네. 예. 그건가요 이게? 비슷하게 했는데 저 사건을 했을 때 저 옆팀에서 사건 했거든요. 저거를. 진짜요? 시계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를 좀 중국산 다 조립품이에요. 그거를 중국산 조립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분해를 했어요. 분해한 거를 스위스로 가져갔어요.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. 사실은 빈센트 코로 등록해가 조립을 했어요. 그 메드 인 스위스잖아요. 비행기 타고 갖고 옵니다. 공항에서 경호원들이 딱 서가지고 경호차로 그걸 운반을 했어요. 세상에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1%라는 얘기는 전 세계 인구 1%가 아니고 부유층의 1%. 착각하시는 분들이에요. 7천만 명이 아니에요. 예. 부유층의 1%가 사는 건데 저 빈센트 코를 보게 되면은 큰 시계 같은 경우는 자개도 들어있고 그 모조 다이아 있죠?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허술하죠. 하지만 이거를 런칭을 잘한 거예요. 청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? 청담도 가면은 고급 시계 많아요. 예. 그쪽에 매장을 냈어요. 어쨌든 이 사건을 그 당시 사기죄로 창표법은 입건 못하고 사기죄로 입건을 처벌했는데 구속시켰는데 그 뒤로 경찰청에서 하달이 들어왔어요. 전 여사과 전 팀은 가짜 상표 단속을 해라. 그래가지고 우리 3개월간 고생을 엄청 했고 이거를 단속했던 형사는 입건을 해가지고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. 이거는 가짜 상표는 아닙니다. 사실은 만약 가짜 상표면 다른 또 범죄 가짜 명품이죠. 명품, 가짜 명품. 그냥 가짜예요, 그냥. 예. 사기. 진짜 가짜인가? 그냥 그 이력을 거짓말한 거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말에 좀 죄송하지만 시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 맞습니다. 거예요. 예. 그 좋다하면 이게 1,000만을 하면 1,000만을 믿고 이게 빈센트 반고예요. 빈센트 앤 고인데 빈센트 반 고하고 비슷하잖아요. 저는 다른 것 같은데 엔드 그래요? 코퍼레이션 아닌가?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명품이라고 하고 비싸다고 하니까 그 어떤 욕망이나 허영심에 또 한 명이 사기 시작하면 이게 다단계 판매도 거의 비슷해요. 하는 방법이 피라미드식도 예. 거의 좀 유사한 방법으로 한 명이 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유명하다면 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. 팀장님,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그때 압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압수를 상당히 많이 했죠. 네. 그 좀 뭐 이렇게 돌려서 좀 가지시나요? 아니 우리가 물건은 감정을 하고 보긴 봤지만은 그 압수물이 비싼 시계예요. 지금 저때 기억나십니까? 예, 저 깔아놓은 게 왜냐하면은 저 언론 홍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서울청 12층에 기자들이 오거든요. 예. 홍보를 하는데. 근데 저거 딱 봐도 약간 조악해 보여요. 아니 보기에는 괜찮아요. 지금 보니 그런가요? 보기에는 괜찮은데 시계가 너무 조악한 거죠. 어떻든 저거를 사람들이 빈센트 코가 정말로 그 왕실에서 쓰는 걸로 오해를 했던 건 맞아요. 런칭을 잘하고 홍보를 잘했어요. 근데 아무튼 단속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뭘 하겠냐면 예. 1년만 제가
안 걸리고 했으면은 대박날 부자가 될 뻔했다. 하하. 그렇게 했던 거죠. 그랬군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자,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김은배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롤렉 뭐 까르 뭐 이거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상표 관련된 법위반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없는 거를 하에 무에서 유를 하나 창조해낸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 거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국내에서 시중에 조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왕실 주문회에서 한정 판매되었다 거짓말한 겁니다. 기망행위. 아하.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또 뭐 여기 스위스 뭐 업기 위해서 범행 방법도 상당히 치밀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요. 그래서 징역 4년이 2006년 12월 달에 선고가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징역 4년 그 사기극의 어떤 규모에 네. 비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저 스케일이 아까 김은배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몇 년이 지속됐다면 그러면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했겠죠. 지점 생기고 거기 또 보증금까지 현실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생각보다 피해액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적게 발표가 되는데 적게 발표된 이유가 있어요. 근데 관련된 피해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주 부자가 이 시계를 샀어요. 근데 그게 알려지는 게 창피한 거예요. 아, 연예인들. 그러니까 일반 부자들도 그랬어요. 아, 그렇겠네요. 실제로. 그렇겠네요. 아, 이걸 무슨 9천만 원이나 주고 이걸 뭐 망신이죠. 시흥에서 조립한 걸 10만 원 메이드 인 살수 시흥인데. 그리고 또 연예인들도 이걸 본인들로 직접 산 분들도 꽤 있어요. 이게 홍보가 되면 그 연예인들도 다 협찬을 받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직접 본인 돈으로 샀는데 아, 저 협찬병 걸렸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맞아요. 있고 그걸 속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피해 사실을 다 전부 다 이렇게 경찰한테 진술하는 걸 꺼려했단 말이죠. 아이고.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보다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처벌도 약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백 기자 마지막으로 빈센트 앤 코 그때 전 진짜 막 엄청 났어요. 그런데 그 유사한 사기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경찰청이 대대적인 단속을 나섰는데요. 이렇게 상품 위조한 것들이나 아니면 가짜 해외 명품들을 단속을 한 겁니다.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지오 모나코라는 시계가 있었습니다. 오. 이 시계는 빈센트 앤 코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있는 이탈리아 업체이기는 해요. 2001년에 근데 설립된 것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180년 전통을 가진 이태리 및 스위스산 시계 이렇게 또 판 겁니다. 아이고. 그러니까 과장 광고를 한 거죠. 실제로 있는 브랜드는 맞지만 이게 2001년이니까 5년 전통인 거지 180년 전통이 아니잖아요. 5년 된 브랜드예요. 그렇죠. 5년 된 브랜드인데 이거를 어쨌든 이태리산은 맞잖아. 그러니까 세상에. 180년 된 장인이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서 팔았었고 당시에 유명 백화점, 홈쇼핑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었습니다. 이게 적발이 됐습니다. 당시에. 박 변호사님, 시간만 잘 맞으면 10,000원짜리 시계도 없어요. 예? 시계도 없고 휴대폰 다 맞아요. 아. 휴대폰 다 들어보면 다 되고 뭐 쓸데없이 그냥 좋은 시계 그냥 자기 그냥 차면 뭐 백성부 변호사 시계 이거 마음에 적어요. 들어요? 전자시계. 그리고 이런 거 차면 돼요. 싼 거 차고 다니세요. 저는 제일 궁금한 거 팀장님 시계 약간 반짝반짝거렸어 아까 지금. 아, 이거요? 10만 원짜리입니다. 아, 10만 네네. 원. 저는 지금 몇 년째, 한 5년째 쓰고 있는데. 부러운 게 야광입니다. 시계만- 야광. 아, 야광 때문에 한 거거든요. 아, 그러시구나. 야광 네,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